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잠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이제 오전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날씨 약간 흐린 것 같아요. 흐린데 그래도 아직까지 무덥습니다. 무더우니까 여러분들도 무더위 잘 피하시고 극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미국 증시 보니까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네. 계속 쭉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는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허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고, 지금 한참 올라가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조금 답답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스냅이죠. 이게 스냅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다. 다우지수는 137.61포인트 내려서 31,899.29로 마감을 했습니다. S&P는 37.32포인트 내려가지고 3,961.63, 그리고 나스닥도 225.50포인트 내려서 11,834.11로 거래를 마쳤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이날 2.881%로 출발한 10년물 수익률은 2.759, 쭉쭉 빠집니다. 지금 보니까 쭉쭉 빠지고 있어요. 금리가. 이날 월스트리트는 그 스냅의 실적 악화에 긴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날 오후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스냅은 매출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그 재무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힘들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스냅은 그 실적 발표에서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업들이 그 마케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5월 그 에반 그 슈피겔 스냅 CEO가 월가의 2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다. 2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바 있어요. 스냅 주가는 전날보다 6.39달러 급락을 해가지고 9.96달러를 기록을 해요. 올해 초 760억 달러에 달했던 그 스냅의 시가총액은 현재까지 78%나 감소를 했어. 엄청나게 감소했죠. 약 600억 달러가 올 들어 사라진 겁니다. 600억 달러. 우리나라 같으면 기업 망한다는 소리 들릴 거예요. 월가는 이번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 끔찍한 결과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끔찍한 결과. 이따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그 스냅의 취약한 3분기 가이던스가 광고 지출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확인시켰다고 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스냅 같은 디지털 광고사 부분에는 추가적인 그런 광고 지출 삭감 징후가 있다고 보인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스냅의 충격은 다른 온라인 광고 관련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줘요. 보니까 핀터레스트하고 메타 보니까 많이 좀 빠졌네요. 핀터레스트가 13.5%, 메타가 7.59%, 알파벳이 한 5.6% 정도 내립니다. 지금 스냅은 정말로 기술주와 유사 업종에 큰 부담을 현재 주고 있고 실적 기대감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 재정, 커지는 불안 공포에 적응하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내놓는 기업 주가는 약간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냅의 그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스닥이 상승세를 꺾어버린 거야. 나스닥을 꺾어버린 겁니다. S&P 지수에도 약간 계단식이죠. 계단식 효과를 이제 가져온 거고. 투자자들이 그 실적 발표 시에 예상해야 할 변동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결과가 좋거나 나쁘면 이에 대응해서 큰 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게 덧붙이는 투자 전략가도 있어요. 하여튼 실적을 내놓으면서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한 그 버라이즌도 6.7% 내렸고 테슬라는 0.19% 상승했고요. 주요 기술주들은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1.7, 마이크로소프트 1.70% 빠졌고 리비안 4.8% 정도, 루시드가 8.3% 그렇게 빠졌네요. 쿠팡이 한 7.1%또 빠졌습니다. 트위트는 한 0.8% 올랐고 크루즈는 약세를 이어가네. 카니발 5.9%, 그리고
노르웨이 크루즈 4.09% 내렸네요. 보니까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 보니까 1.26달러 내려서 95.09달러 거래 마쳤고 9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0.13달러 내려서 103.73달러 기록 중입니다. 금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금 가격 상승을 했고 8월 인도분 가격 보니까 온스당 11.90달러 정도 올라서 1725달러. 와, 많이 올랐네요. 1725.30달러. 달러와는 약세입니다. 전날보다 0.34% 내려서 106.55. 아직까지도 106이면 높은 거야. 이게 100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밑으로 너무 높아. 달러 강세 상당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또 미국 증시는 또 고꾸라졌습니다. 고꾸라져 가지고 월요일 날 또 별로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2.55%나 좀 빠졌다.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 보니까 엔비디아 또 미쳤어. 4%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4.05% 빠져가지고 173.19달러. 애프터도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AMD 3.28%도 빠졌습니다. 쭉쭉 빠집니다. 쭉쭉 빠져. 많이 빠졌죠. 그 인텔도 3.4% 정도 또 빠지고 마이크론도 3.69%또 빠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쭉 빠지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 진짜 말 그대로 고생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또 빠지기 시작하니까 또 미친 듯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퀄컴 1.39% 빠지고 프로드컴은 1% 빠졌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한 1.59%, ASML 1.48% 정도 빠졌고요. TSMC도 한 1.67% 정도 빠졌고요. 램 리서치 2.5% 빠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파란불을 보이니까 상당히 좀 약간 또 위축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꾸준하게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조정받는다는 말이 맞죠?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제대로 또 조정받고 다시 또 다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뭐 한번 조정받고 다시 또 다지다가 또 올라갑니다. 너무 또 급하게 오르면은 그것도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다 한번 조정받고 또 횡보하다가 다시 또 조정받고 가다가 올라가 조정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하면 결국 길게 보면은 긴 시계열로 보면은 거의 뭐 우상향으로 갈 겁니다. 저는 한 2842 나왔으니까 2500대가 참 좋았다는 걸 느껴요. 다시 한번. 그때 2500 이하는 무조건 집중적으로 모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지고 수량 확실히 채우는 2022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